이야기인데 광주 이것도 왜 이게 뭐예요? 저 이제 고정 게스트, 고정 코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간 광주, 주간 광주, 금주의 광주. 네, 금주의 광주. 도대체 금주 무슨- 광주. 예, 뭡니까 이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광주가 이미 지금 피파가 설정했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이유로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몰랐다는 이유로 위반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선수 등록을 다 해가지고 지금 시즌을 다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즌 한참 진행되고 나서 그 사실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미 지난주까지 희떡 뒤비졌었는데 이번 주 광주 구단이 SNS를 통해서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피파 이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는 건가? 지난번에도 사과했는데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우린 사과할 게 또 있다. 또 있어요. 재정 건전화 제도를 저희가 또 위반했습니다. 아니 근데 재정 건전화 제도가 뭐예요? 재정 건전화 제도는 유럽에서는 이제 FFP, Financial Fair Play 네.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단이 벌어들이는 것 이상의 돈을 쓰지 마라. 그러면 팀이 망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에파라든가 혹은 각 리그별로 이제 그걸 해놓은 거죠. 뭐 최근에 많이 알려졌던 사례로는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내부에서 이 부분을 위반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내야 했었던 예,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K리그가 최근 한 3년 전부터 본격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K리그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이라든가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는 게 사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존도 높은 돈을 생각해서 흥청망청. 그러니까 구단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100인데 우리는 뭐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야 돼. 아니면은 강등 위기니까 우리는 이걸 살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겠어 하고 해서 100 이상의 110, 120의 돈을 빚을 내서 쓰는 경우 이러면은 이제 연맹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예, 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리그를 망할 수 있는 리그가 혹여나 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도입을 했는데 물론 그 뭐 FFP 유럽에서는 진짜 번만큼 써라에 가까운데 K리그는 실제로 번만큼 써라를 하면은 안 되는 구단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고요. 일정 비율 이상은 맞춰라라고 이제 자체적인 그 비율과 이런 계획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초로 위반을 해서 징계를 받았던 게 이미 작년에 광주입니다. 그렇죠. 이미 또 한 번 받았어요? 예, 2024년 예산안을 이제 각 구단들이 연맹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대 계상. 그러니까 구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선수단 인건비, 구단 운영비 뭐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했는데 프로축구 연맹이 받아봤는데 아니 작년에 이거밖에 수익을 못 낸 구단이 어떻게 이 금액을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소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광주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니까 프로축구 연맹에서 과대 계상됐습니다. 다시 예산안 짜오세요. 받았는데 이게 또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시 3번 반려했는데도 예산안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위반이다 해서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에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려서 작년 여름에 광주가 선수 등록을 못했죠. 맞아요. 영입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광주는 프로축구연맹의 특별 감시 대상 매달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하면서 재정 안전을 깨왔는데 이번에 걸린 것은 무엇이냐? 자, 2024년 구단의 재무 회계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025년이니까 지금은. 자, 프로축구 연맹 산하 구단들 다 프로축구 연맹에 제출하세요. 이 구단은 또이 맞췄고 이 구단은 수익이 좀 있네. 이 구단은 좀 아쉽지만 4천만 원, 1억, 2억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구단이 자본 잠식이라든가 심각한 적자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광주 뭐야? 단기 손익이 23억이야? 마이너스 23억. 마이너스 23억. 이거는 심각하다. 안 그래도 이 구단이 채무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 또 23억이 추가된다. 아니 그 전년도에 위반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였어요? 전년도 2023년에는 그 보도상으로는 11억 원이 단기 순손실이 났었는데 두 배가 더 늘었다. 두 배가 더 늘었다.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는 또 대회 참가해가지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당도 받고 했는데도 스폰서 금액도 늘어. 그만큼 광주가 씀씀이가 더 막대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거는 재무위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네. 상벌위원회로 해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위험하다. 적자가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이 보고를 하라고 한 거죠. 이 돈은 그러면 어디서 감당했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소명한 것은 은행으로부터 빚을 받았다. 빚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네. 네, 그렇게 소명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상금도 있고 수익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광주의 인기도 상승세고 네. 여러모로 뭐 굿즈 판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화제 중심에도 있고. 그런데 그 빚이 2배가 늘어날 정도로 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순손실이 마이너스 11억. 그러니까 올해는 또 마이너스 23억. 아마 광주가 그거를 그 사이에 빼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 채무를 상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어서 아마 구단의 채무가 몇십억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한 목적, 구단이 망하거나, 네. 예, 구단이 뭐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많아져가지고 구단이 망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채무가 많아지면은 이자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가지고 구단이 뭐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직원들 임금도 체불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광주가 실제 그 사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프로축구연맹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재무위원회가 봤을 때 이것은 상벌위에 해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재정 건전화 제도 규정상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틀 전에 사과드립니다. 선빵을 날렸군요. 예, 먼저 자진 납세한 겁니다. 일단 자진 납세를 했는데 아니 근데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제 그 운영이라는 게 뭐 용돈 우리 기입장 쓰듯이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약간은 너무 운영 자체를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빵꾸가 많이 날 정도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같은 혹은 뭐 뻥튀기해서 올리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을 못 냈으면 다른 어떤 신묘한 방법으로 구단의 수익을 뭐 부풀려 가지고 지출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출이 얼마인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가 쓰는 방법인데 바르셀로나가 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올해 조금 더 작은 액수로 미리 팔아서 올해에 빵꾸를 메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광주가 바르셀로나처럼 팔 수 있는 미래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 그것조차 힘들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회계사랑 재정 전문가들랑 몇 명 이렇게 그 돈 주고 모셔와가지고 모여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컨설팅 받고 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 작년보다 좀 쌀림쓸이 줄이고 뭐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님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좀 면밀한 검토가 없이 운영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상벌위로 해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단들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또 일부 구단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매년 순이익을 내면서 그 채무를 상환을 하고 있는 구단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단들이 볼 때는 지금 광주가 빚을 내면서까지 구단을 운영하고 선수단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게 과연 페어 플레이인가? 그렇죠. 불공정한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걸 상벌위에 해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상벌이 이제 회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무위 징계를 넘어서 상벌위까지 들어가는 거는 또 첫사례예요. 전례가 광주- 없는 상황이다.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일단 경고성에 네. 그냥 재무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징계를 내릴 수가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죠. 그 전에 뭐 예산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주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구단에게 심각한 또 운영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구단에게 심각성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재정적으로만 건드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을 팔던지 씀씀이를 줄여야 등록을 해준다. 안 그러면 등록 안 해준다. 이렇게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상벌을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흔히 상벌에서 다루는 거, 승점, 감점, 네. 혹은 뭐 진짜 심하면 강등, 오. 뭐 이런 축구적인 경기 내적이고 이제 성적이랑 관계가 있는 그런 페널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강등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네. 최대 강등입니다. 최대 강등.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이유로 강등되는 사례가 유럽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거를 때 파산이라고 부르죠. 흔히. 네. 근데 진짜 파산이라기보다는 뭐 파산이 테크니컬리 파산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파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쵸. 그럴 때 강등이 되고 우리가 제일 익숙한 사례는 한국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보르도가 몇 년 전에 그랬고요. 네. 스코틀랜드의 양대 명문 중에 하나인 레인저스도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2부 리그까지 내려갔어요. 유럽에서 흔한 일임, 엄청 흔하진 않지만 꽤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는 기업 구단 인수가 답일 듯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CWP 님께서 기업 구단 인수가 답이라고 보기에는 워낙 K리그 2 구단도 시민 구단인데 시민 구단 자체가 1년 예산하면서 실제 쓰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준수하는 구단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얘기 드리지만 수익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채무를 탕감하면서 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팀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 영입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네. 없어서 성적이 바닥을 쳐서 팬들한테 욕을 먹고는 있지만 경영 지표면을 봤을 때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 구단들도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광주가 잘못한 거지 이걸 다 시민 구단으로 제가 볼 땐 도매금 묶어가지고 지금 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광주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봤잖아요. 시민 구단 중에서 진짜 일주일에 몇 건씩 우리 어디 스폰서 진짜 소액이지만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계속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팀들이 있고요. 네. 광주는 그런 거 거의 안 오긴 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광주의 프런트가 진짜 이번에 사실 그 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문제에서 발생한 거예요. 광주가 사상 최초로 구단 역사상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갔죠. 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그래도 뭐라도 경쟁을 해보겠다고 선수도 영입하고 기존 선수를 지키려면은 또 연봉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또 선수단 인건비가 분명히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단 프로축구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선수단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서 불어나는 부분이 재정 부분에 가장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뭐 바르셀로나조차도 그랬었으니까. 예, 그런 큰 구단들도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현재의 프로축구 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에 근거를 하면은 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만 가야 되는데 광주는 이제 그 선을 넘어버렸던 거죠. 네. 진짜 정확한 역사 기억 안 나는데 광주가 원래 늘상 지출해 오던 연봉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감독이 뭐 승격하고 한번 돌풍을 일으킨 뒤에 거기서 네. 수십억이 한번 뛰었어요. 선수단 인건비가. 그게 시즌 끝난 뒤에는 인건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확 뛰었고요. 그 뒤에 이제 연맹에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선 줄였는데 줄인 것도 그 전에 예년 광주보단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출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직에서 개꼴대 해체나해라님께서 서 기자님 5세 사람 이정현 감독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따가 이재용 감독 얘기를 또 할 거라서 입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딱 저 뜨악하는 표정. 화를 내는 건지 뜨악하는 건지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지금 우린 미쳐야 돼. 예. 이재용 감독이 작년에 선수단한테 외쳤던 우리는 축구에 미쳐야 돼. 예, 그 얘기를 해서 광주 팬분이 만든 일종 캐리커처 티셔츠인데 좀 이따 네. 광주 좋은 얘기도 하긴 할 거니까. 네, 뭐 광주 네. 선수들이 미쳤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저거는 최고 경영자의 뭐 대표이사라든가 네. 구단에서 이제 재무 담당하는 분들이 억제를 시켜줬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네. 사실은 재무 담당자도 있는 게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살림꾼들이 있잖아요. 이제 돈 집행을 하고 그 예산안을 짜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너무 좀 띄엄띄엄하지 않았나. 이게 뭐 무슨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두드려 맞죠 이러면 세금이나 뭐나 제재를 두드려 맞는데 이거는 진짜 좀 경기 외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람잘 날이 없으니까 이게 좀 너무 주목을 받아서 그런가 튀어나온 돌이 돈을 받는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득이 잘못한 거여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의 시대에 와서 광주가 만들고 있는 이 일종의 동화와 같은 스토리가 이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밖이 워낙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요즘 썩 좋진 않잖아요. 네, 뭐 이겼다가 졌다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수단의 어떤 예상 규모를 깎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시에서 그럼 구단 운영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럼 우리가 긴급하게 좀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 채무라도 우리가 해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자체들도 있어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럴 여력도 좀 안 되는 걸로 시 알고 자체가? 있습니다. 예, 예산이 왜냐하면은 광주시 예산이 특별히 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씀씀이가 늘어난다는 거를 경영학적으로 생각하면 광주시가 지원을 더 늘리면 오케이 그럼 우리도 조금 더 씀씀이를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씀씀이 늘려놓고 광주시나 스폰서에 가가지고 저희 돈 좀 더 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말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 기사를 보면서 도덕적이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듣게 했는데 오늘 서우정 기자 설명을 우리 서일규 씨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하루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커피 한 잔, 버스 한 번도 불가능한 시대. 초등학생 우리 아이도 300원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벨러밴드 듀폰, 다니스코 세계 3대 유산균사 균주를 한 번에 면역력을 위한 아연도 가득. 신이 만든 가성비 유산균 갓산균, 하루 300원에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한정의 무대